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2,26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검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 등 각 시도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대형 SOC 사업 선정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과 양구 영하 13도, 화천과 인제, 홍천 영하 12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대책의 핵심인 육아 기본수당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도내 출생아 수는 8,900명 선이었습니다. 2001년에 비해 46%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고령화 인구는 해마다 늘어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홍천, 철원, 삼척 등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는 올해 2,2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전체 세부 사업은 28개인데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2개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육아 기본수당이 그 첫 번째입니다. 당초 7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시해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육아 기본수당을 올해 태어난 아이들과 이제 앞으로 4년 구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달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새 대책은 안심분만을 위해 119 특수 구급 차량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 4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나머지 26개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난임부부 지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센터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2년차, 3년차 될 때 이 친구들이 4세가 돼서 5세, 6세가 될 때는 어떤 거를 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마 저희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보완해서. 하지만 육아 기본수당 같은 현금성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출산 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과 문화, 복지와 의료 확충 등 시군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무려 120억 원.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2017년보다 피해액이 86억 원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1,069건, 한 달 평균 89건 발생한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82건이 발생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고 23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들이 많이 당한다는 생각과 달리 피해자의 60% 정도가 40, 50대였습니다. 전문적이고 광역수사가 가능한 그 범죄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앞으로 전담팀이 맡아 수사합니다. 강원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수사 공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조만간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전담 수사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 처음으로 강릉 지역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현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120여 명이 이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이제 원화 모집에 걱정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원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는 앞으로 3년간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사라지게 되고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학생 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 유치원 운영비와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교육 환경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이제 교부받아서 그 특별 교부금과 강원도 교육청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비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뭐 시설비라든지.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게 됐지만 교육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선택한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될지 불안감도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공영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의 공공성 제공과 투명성 운영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면에서는 부모님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눈, 비 소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구성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산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릅니다. 불과 몇 초 뒤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주민들이 서둘러 소화기를 뿌리고 얼음을 깨 계곡물을 퍼서 진화에 나섭니다. 힘을 모아 불을 끈 지 10여 분, 소방대가 오기 전 진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잠깐 CCTV를 보고 있는데 이 산 쪽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어두운고 깜깜한데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화염이 이어져 산 중턱에 고리를 형성합니다. 가파른 야산의 오부 능선을 따라 번진 산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150여 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끝에 3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연락을 받고 막 불이 와보니까 산 중턱까지 불이 붙었었어요. 그때 뭐 소방차가 한 5대, 6대 오고 길이 통제가 되고 아주 엄청났었지 여기에. 원주와 영월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건조한 대기로 화재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숲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눈이나 비 예보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 눈이 너무 안 내려서 지금 상당히 지금 건조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서 각별한 그 화재 예방이 제일 실한.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건으로 임야 25헥타르가 넘게 불에 탔는데 예년보다 화재 건수는 3배, 피해 면적은 10배가 넘습니다. 산림당국은 성묘객이나 등산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산불이 더욱 잦을 것으로 보고 산불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각 시도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대형 SOC 사업 선정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도별로 한 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등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총 사업비 8,613억 원,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1조 1,649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춘천 지역 28개 마을 359개 가구에 올해 연말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신부급 진해일이 마을회관 일대와 동면 감정리 연산골 일대, 신동면 증리 등 28개 마을에 올해 60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급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 등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던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스포츠계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강원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합회, 경기단체 전무이사협회 등 3단체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이란 이름 아래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학생 선수 보호와 자발적 운동 환경 조성,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 향상 등 4가지 면에 3단체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민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의정비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한 것은 의원들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책정된 의원 관련 예산 사용 내역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의정비 인상 요구 전에 신뢰받는 의회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춘천과 홍천, 철원 등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인제와 홍천이 영하 12도, 철원이 영하 1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구원 17기 연수원 17기인 이승훈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은 충북 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강원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도내 8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는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내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유가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원대 정시 모집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강원대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도내 학생 비율은 10.8%로 지난해 14.1%보다 3%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학생의 합격 비율은 올해 77%로 지난해 71%보다 올랐습니다. 강원대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불수능 여파로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합격자는 모두 234명으로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30명, 초등학교 교사 184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5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15명 등입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670명이 지원했고 최종 합격자는 1차와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양구군이 병사 우대업소를 선정해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양구군은 오는 2월 15일까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숙박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병사 우대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업소들은 병사 가격 할인이나 반찬, 공깃밥 무료 리필 등
병사 우대 방안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지역에서 유명 영화 감독의 작품 제작이 이어져서 영화 특별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김용하 감독의 영화 백두산에 대한 제작 지원 협약에 들어가는 등 영화 특별시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31일 오후 CGV 춘천점 상영관에서 김용하 감독의 제작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을 무료로 상영하고 제작 예정인 영화 백두산을 소개하면서 제작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춘천에서 촬영하는 곽경택 감독의 장사리 9.15 제작 지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관내 6개 구교림 관리소마다 24시간 산불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350명의 산불 방지 인력과 무인 감시 카메라, 산불 기계 진화 시스템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응 태세를 구축합니다.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60%는 봄철인 2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됐고 입산자 실화와 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